자, 이번 시간에는 5페이지부터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우리 전 시간에 속력과 속도를 구별을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죠. 속력과 속도. 결국은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지만 또 큰 차이가 나죠. 우리가 좀 더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시간에 따라 변이, 즉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운동, 빠르기와 방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운동을 설명하는 게 속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속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등속도 운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도 존재하고 있고, 그 규칙적인 운동 뭔가 좀 특이하죠. 규칙적이잖아. 얘는 어떤 특정한 숫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연습한 10m/s의 운동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규칙적인 특별한, 그러면 이런 운동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 거고, 또 몇 시간 후에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어느 위치에 있을 거고, 과거에는 어느 위치에 있었을 건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운동이 뭐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운동이 많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변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럼 변하는 운동을 설명하는 것, 즉 속도가 뭐 한다라는 게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즉 속도가 가해진다는 것. 더할 가짜를 써서 더해지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가 더해질 수도 있죠. 즉 마이너스란 얘기는 속도가 줄어드는 건데,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더할 가짜를 써가지고 이 운동 전체를, 변하는 운동을 조금 한국어로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변할 가짜, 더할 가짜, 더할 가짜를 써서 속도가 더해진다 라는 뜻의 가속도 운동. 자, 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지만 얘는 변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변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변하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프린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변하는 운동이라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사실 속도가 더해져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자, 그런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속력이 사실 변할 수도 있고요. 속력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죠? 빠르기만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방향만 변할 수도 있어요. 또는 둘 다 같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같이 변하는 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공부가 많이 있지 않고 아직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각각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와 또 방향만 변하는 경우 위주로 많이 다룰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 즉 가속도를 가지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자, 가속도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직선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 즉 직선상에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여러분 위로 던진 물체 어떻게 갈까요? 이 밑에 있는데 올라갔다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겠죠.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빨라지기도 하는 이런 운동도 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또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자, 원운동. 자, 원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자, 얘가 시간에 따라 사실 이 거리는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운동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바로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순간의 무슨 방향? 접선의 방향. 순간순간 접선의 방향이 바뀌죠. 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이런 걸로 원운동. 타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타원 운동은 방향이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 빠르기도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는 사실 타원 운동은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동시에 변하는 운동. 얘는 동시에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원운동은 뭐만 변해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 자, 포물선 운동. 우리가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원운동에 대한 설명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방향이 변하는구나. 뭐 때문에? 뭐 이런 힘 때문에. 얘도 변하는구나. 태양이 행성들을 뭐 하기 때문에?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진자가 이렇게 변하는 운동,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는 이러한 운동. 뭐 때문이다? 뭐 힘 때문에. 얘가 공을 찼는데도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뭐 때문이다? 힘 때문에. 사실 모두 다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다 변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예가 바로 어떻게 보면 원운동이 되겠죠. 완벽한 원운동. 근데 우리는 사실 요거를 많이 해석하려고 이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때문에? 얘도 가속도 운동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가속도가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속도가 뭐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약속을 하네요. 단위 시간 동안. 여러분, 단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약속한다고 했죠? 앞에서도 한번 연습했는데 1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 자, 앞으로 이 변화량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 자,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속도의 변화량 무슨 뜻이에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중값 빼기 처음값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로 딱 세 글자 쓰는 게.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요거는 뭐다? 삼각형이라고 쓰겠어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은 삼각형. 그 삼각형의 의미는 변화량이고 한국말로는 델타 이렇게 읽도록 하겠어요. 델타. 자,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속도의 변화량. 여기 있네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시간 타임 t v. 자, 여러분 이렇게 제로를 갖다 붙이는 거는 처음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자 오른쪽 첨자 하단부에 있는 거 제로는 처음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시면 돼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가속도라고 나타낸다. acceleration 앞글자를 따서 a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바로 가속도의 정의에 대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제를 갖고 풀어볼게요.
자, 처음 속도는 10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예요, 속도. 방향은 뭐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러스는 보통 생략해서 쓰니까 그냥 10m/s. 그런데 10초 후에 얘가 얼마라고 해야 될까? 나중 속도가 100m/s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 운동을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 하나 더 조건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속도가 증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했대요. 자, 10m/s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m/s가 되었다. 그런데 얘 시간이 10초가 걸렸다. 지금 이러한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데 벌써 숫자 몇 개를 썼어요, 여러분? 10m/s, 10초라는 시간, 나중 속도 100. 벌써 3개를 써가지고 표현하니까 힘들죠. 근데 얘가 중요한 특징이 있대요. 얘도 규칙적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대요. 일정하게 증가했대. 평균적으로 얼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1초 동안.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가속도는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까요?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의미는 시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냥 여기 다 대입만 하면 돼요. 10분의 나중 100 빼기 처음 속도는 10이죠. 여기에서 10 그러면 얼마야? 90 빼다가 10을 나누면 9m/s의 제곱. 자, 요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위에는 잠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속도를 나눠준 거죠. 여러분 속도를 나눠준 거니까 속도를 빼준 거죠. 속도끼리 빼면 단위는 속도가 얼만큼 차이 났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시간 10초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세컨드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미터에 세컨드가 2개가 있으니까 얘는 자, 요 계산하면 90에다 10을 나눠준 9라는 값이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에다가 한 번 더 세크를 나눠줬다라고 해서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붙어서 9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도, 정의, 이런 물리량에 대한 약속이 돼야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10m/s로 가다가 자 처음에 0초일 때 10m/s로 가다가 자 1초 지난 다음에 19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난 다음에 28이 됐어요. 그 다음 또 1초가 지난 다음에 9니까 37 이렇게 점점 가다가 10번이라는 10초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 뭐가 됐다? 이렇게 100이 되는 운동을 했다. 자, 이런 100이 되는 운동을 했다. 이런 것을 바로 요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숫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숫자 하나를 가지고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이 운동의 규칙성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20초, 이 운동의 특징이 계속된다면 20초 후에 어떤 운동을 할 거다? 또는 과거에 우리가 측정은 안 했지만 5초일 때는 얼마의 속도를 가질 거다. 1초일 때는 얼마의 속도를 가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가속도는 1m/s 제곱은 1초 동안에 1m 비율로 속도가 변함을 뜻한다. 즉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직선 운동에서는 1씩 증가한 거고, 자, 만약에 가속도가 -1이다 라고 하면 매 초 감속하는 운동. 자, 가속도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는 어떤 구간이 정해지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총 시간분의 총 변화량. 자, 이것도 우리가 평균값 하면, 자, 평균값 하면 가속도에 대한 요 정의부터 먼저 내려볼까요? 가속도. 여러분,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라고 했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균이 붙으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뭐만 갖다 붙이면 돼요? 총총. 이렇게만 우리가 갖다 붙이면 요 모든 순간들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순간 속도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배우고 나면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극한값이다,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나중에 좀 다 배우고 나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자료 분석도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 지금 설명 중간중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 이제 조금 더 연습하고 다가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 가속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앞에 한 글자가 또 붙었죠.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시간에 따라. 이런 것도 뭐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번 했는데 이제 2번이 등장하는 거죠.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뭐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운동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운동만 잘 설명하는 연습하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그 사고를 이해하면 더 복잡한 운동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워낙 랜덤한 거는 랜덤한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복잡한 운동 속에 규칙성이 드러나는 그런 운동들은 반드시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 많은 복잡한 운동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 과정을 먼저 거쳐야 다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외운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 결국은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하는 이 현상의 규칙성. 이게 중요하죠. 규칙적이다. 얘도 규칙적이다. 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서 이제 좀 복습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거리 변이 구별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뭐가 더 운동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즉 변이를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그 변이를 설명하는데 뭐와 함께 설명하죠, 여러분? t, time, sentence를 설명하는데 뭐와? 시간.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변이에다가 시간을 나눠줬다. 자, 이런 속도를 또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속도를 갖다가 나중에는 이런 속도를 갖는데 얘도 규칙적으로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런 속도의 변화를 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이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고 표현하고 이 속도가 변할 수도 있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가속도라고 표현해. 그래서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물리량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게 단위도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이제 기호고 변위는 이제 미터의 단위를 쓰죠. 시간은 세컨드의 단위를 쓰고.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 미터에다 세크를 나눠줬죠. 얘는 미터 퍼 세크에 세크를 나눠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른 변이, 속도, 운동의 상태, 얘가 몇 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왜? 얘가 그 대신 규칙적이라면. 근데 그런 속도가 또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앞으로 어떤 속도를 가질 거고 그 어떤 속도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를 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학년에 이 물리 파트에 등장하는 이 운동이라는 거는 딱 두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또 하나 뭐? 등가속도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량이 뭐가 있다? 변이, 시간, 속도, 가속도. 이 네 가지의 물리량을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설명하겠다고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디냐, 속도가 어디냐, 가속도가 어디냐를 통해서.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물리량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